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한 30분 정도 되는, 40분 정도 되는 세션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게임, 빅게임, 컨텐츠 제작의 편의성을 위한 언리얼 엔진 주요 기능과 팁에 대해서 언리얼 엔진의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좋은 것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랜드스케이프하고 폴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OD하고 HLOD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랜드스케이프하고 폴리지인데요. 네, 랜드스케이프는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형 제작 툴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배경에 사용되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랜드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조각, 페인트 이 세 가지 모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엔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시간에서 신광섭 차장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컨텐츠 에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가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콘텐츠 브라우저에 가셔서 레벨이라고 필터링을 하시면 레벨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랜드스케이프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랜드스케이프 관련된 예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랜드스케이프고 두 번째는 길 만들 때 쓰는 기능들 그리고 세 번째는 폴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랜드스케이프 기능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모드가 있는데 모드에서 세 번째를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랜드스케이프를 눌러주시면 관리, 조각, 페인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관리 모드는 뭐냐면은 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장면을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벨에 랜드스케이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세 개 지금 깔려 있죠. 여러 개의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형들을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랜드스케이프가 종류가 있죠. 아마 그냥 랜드스케이프가 아마 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걸 이용해서 랜드스케이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관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뭐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조각 툴이라는 게 쭉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조각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랜드스케이프가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랜드스케이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에 가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페인팅 하는 거예요. 이 랜드스케이프를 페인팅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해 보시면 디테일 패널에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이 있어야 돼요. 이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먼저 만들어서 넣어주면 페인트 쪽에 가보시면 레이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레이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풀이 있고 나무 그다음에 바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눈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눈 레이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간편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풀이면 풀을 더 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대로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지워지고요. 현재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데 나중에 막 월드머신이나 이런 외부 툴을 쓰시면 웨이트맵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웨이트맵 가져와서 넣으시면 더 디테일한 랜드스케이프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폴리지라는 툴입니다. 폴리지는 뭐냐면은 그 식생 같은 거 배경을 만들 때 뭐 지형이라든지 그냥 일반 오브젝트들 위에다가 자연물 같은 걸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가보면 이렇게 랜드스케이프에 나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 폴리지라는 툴을 이용해서 배치가 됐고요.
폴리지는 이 모드에서 네 번째에 가보시면 이게 잎사귀 모양으로 된 폴리지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폴리지 툴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폴리지 타입이라는 걸 추가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폴리지가 타입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 메쉬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메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뭘로 할까요? 전구로 할까요? 전구로 폴리지 타입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폴리지 타입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위에 지금 체크 표시가 있는데 이걸 끄시면은 비활성화가 되고 얘를 키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활성화된 폴리지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전구가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전구가 각 지금 현재 랜드스케이프 노멀 값에 맞춰서 각도죠. 이게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배치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 중에 폴리지 기능 중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시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 얼라인 투 노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경에 있는 노멀 값에 맞춰서 얘를 얼라인을 해라,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이걸 끕니다. 이걸 끄면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멀 값에 맞게 그냥 배치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키면 지형 형태에 맞게 노멀 값에 맞게끔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어디 있지? 네, 여기 있네요. 그 밀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으로 지정하시면 배치하는 그 전구의 이 식생의 밀도를 더 높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치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하는 툴이 바로 폴리지라는 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 바로 LOD하고 HLOD라는 기능인데요.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건데 빅게임 분야에서 계신 분들도 오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LOD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임은 리얼타임 렌더링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개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만 개의 폴리곤이 캐릭터가 그 레벨 배경 전체에 막 한 100마리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좀 렌더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원본 LOD 메시가 보이고 멀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렌더링이 이제 좀 렌더링 되는 것들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폴리곤이 작은 것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LO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LOD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HLOD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죄송합니다. HLOD라는 게 또 있는데 HLOD는 뭐냐면은 LOD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멀리 있는 것들은 폴리곤을 낮춰서 최적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HLOD는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드로우 콜까지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드로우 콜이라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경에 막 캐릭터 여러 마리 있고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오브젝트들을 렌더링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게 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계산 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는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게임 자체가 컨텐츠 자체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배칭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합쳐주는 작업을 해요.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들 하는데 그것을 바로 같이 해주는 게 바로 이 HLOD라는 기능이에요. LOD 말 그대로 메시도 줄여주고 드로우콜도 줄여주게끔 합쳐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LOD 메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지금 언리얼 엔진이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 LOD 메시를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엔진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태틱 메시 에디터입니다. 배경에서 쓴 오브젝트인데 보게 되면 이제 폴리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트라이앵글이 지금 5,760개죠. 근데 가까이서 보이는 건 이렇게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이는 것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LOD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LOD 선택 툴이 있고 LOD 0번, LOD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LOD 세팅에 가보시면 LOD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OD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멀리 있는 거를 LOD를 만들어서 최적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LOD를 안 쓰고 그 다음에 한 100m 정도 멀리 있는 애를 LOD 1번, 그 다음에 한 200m 있는 애를 LOD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테스트로 한 LOD 개수를 한 2단계 정도로 하겠다 하고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LOD 선택 툴에 가보시면 LOD가 두 개가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0번은 원본 데이터, 1번은 제가 이제 줄일 거. 그래서 LOD 1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걸 하시냐면 감소 세팅이 이때 밑에 보시면 LOD 1번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소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감소 세팅을 가보시면 퍼센트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메시가 가지고 있는 트라이앵글 수를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로 줄여볼게요. 그래서 20% 정도로 트라이앵글 수를 줄여라. 그런 다음에 변경 내용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면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0번, 1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LOD가 만드는 LOD가 어느 시점에서 바꿔치기가 돼야 되는지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바로 여기 LOD 1번에 보면 화면 크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스크린 베이스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0.3으로 돼 있는데 화면이 예를 들어 전체 크기의 화면이 100이라고 치면 이걸 1이라고 해요.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0.3이면 30% 화면에 얘가 30% 정도 크기로 보여지면 이 LOD 메시로 교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본이 0.3인데 이 상태에서 LOD 오토로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가까이서 보면 폴리곤이 원본으로 보이죠? 네, 한 30% 작아지면 폴리곤이 바뀌었어요. 지금 티가 났나요? 티 났어요? 오, 매의 눈을 가지셨는데 다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쫙 보이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와이어 모드로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100% 네, 폴리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한 3단계, 4단계 정도 놓고 세팅을 하셔서 최적화를 하시면 보다 더 많은 메시들을 레벨에 배치한다거나 캐릭터를 더 불러온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LOD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OD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메시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드로콜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HLOD 프록시 메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히어라키컬 레벨 오브 디테일을 쓰시려면 월드 세팅에서 Enable Hierarchical LOD 시스템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고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에디터에 보시면 세팅 탭이 있어요. 세팅 탭에서 월드 세팅으로 가보시면 이쪽에 월드 세팅이 지금 패널이 활성화가 되죠.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LOD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nable Hierarchical LOD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가보시면 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창에 가보시면 계층 LOD 아웃라이너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만든 이 메시를 레벨에 배치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메시를 HLOD 메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록시 메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그 계층형 LOD 아웃라이너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에디터가 뜨고요. 에디터가 뜬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 생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드로커를 줄이기 위해서 메시들을 합쳐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렌더링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거 합치는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크기로 합칠 거냐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한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생성을 눌러서
그 단위별로 어느 정도 크기별로 합칠 거냐라고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버튼만 이것만 누르면 월드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그냥 한꺼번에 다 자동으로 그냥 세팅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수동으로 할 건데요. 수동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합치고자 하는 메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이렇게 월드 선택해서 클러스터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벨에 이렇게 쭉 제가 방금 만든 메시들이 합쳐지고요. 생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프록시 메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벨이 빌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합쳐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LOD 시스템 쪽에 가보시면 히어라키컬 LOD에 가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HLOD 레벨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클러스터,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세팅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지 세팅에 가보시면 메시를 어떻게 합칠 거냐, 라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합칠 건지, 머티리얼 어떻게 합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한 거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HLOD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렌더링을 합니다. 원본 데이터 그 자체를 렌더링을 해요. 근데 거리 넘어가서 가게 되면 HLOD가 렌더링이 돼요. 이렇게 지금 합쳐진 거 보이죠? 자동으로 합쳐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그 메시가 없어지고 원본 데이터가 보입니다. 굉장히 좋죠? 안 좋으세요? 굉장히 좋은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드로우 콜도 같이 줄여주고 LOD 메시도 만들어주는 HLOD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더 파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뉴들 보시면 이런저런 메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어서 바로 박창현 과장님께서 다음 세션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블루프린트랑 레벨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인데요. 블루프린트는 언리얼 엔진에 관심 있으시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네, 블루프린트는 말 그대로 코드가 아닌 노드를 사용해가지고 로직을 짤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 게임은 사실 블루프린트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웬만한 로직을 짠다는 거는 다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프로그래머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게 꼭 프로그래머를 손을 타지 않고 이제 아티스트나 다른 기획자분들도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노드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결해서 쉽게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로 짰을 때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그 로직에 바로바로 어떤 애가 실행되는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애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뭐 내가 사이즈를 적당히 이 정도로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작게 나오면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C++ 같은 경우는 하나를 수정했을 때 그게 반영되기까지 그러니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되게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컴파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뭐 한 50줄, 100줄짜리 코드라면 금방 끝나겠지만 뭐 만 단위가 넘어가는 엔진을 빌드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뭔가를 만들 때 그 스크립트만 얼른 컴파일해서 바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변경하고 확인하고 변경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 작업 자체를 빨리 만들어줘서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프로젝트가 유지되는 비용도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는 굉장히 좋은 툴이고
근데 이게 스크립트라서 결국 느린 거 아니냐,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결국 프로토타입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에픽게임즈가 VR 플랫폼으로 출시한 로보리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실제 이 로보리콜에 들어가는 모든 게임 플레이는 블루프린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아무래도 네이티브 C++를 직접 돌리는 것보다 스크립트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버처머신이라는 거 위에서 스크립트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루프린트를 C++로 변환해 주는 거를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엔진에 있는 옵션 하나만 켜고 끄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프로젝트를 제작하거나 만들어 갈 때는 블루프린트로 빠르게 만드시고 실제 게임을 출시해야 될 때 성능 확인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그 옵션을 키셔가지고 C++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 성능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로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사실 웬만한 요소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뭐 포트나이트라고 저희가 만든 게임에 들어간 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부기밤이라고 폭탄을 맞은 상대가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5초 이상 춤을 추게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블루프린트로 가능합니다. 상대가 부기밤을 맞았을 때 애니메이션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뭐 캐릭터의 스킨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뭔가 캐릭터가 걸어가서 어떤 성 입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컷신이 돌면서 성 내부를 훑는 카메라 이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블루프린트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임 플레이 외에도 게임에 들어가는 레벨들을 제작할 때 도와주는 부가 기능들을 블루프린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 근데 이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기는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핵심만 좀 콘텐츠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보면서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오죠? 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액터도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연 게 블루프린트 에디터인데요. 원하는 블루프린트를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여실 수 있고요. 블루프린트 에디터는 크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컴포넌트라고 이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걔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 메시가 있다. 네, 이 액터가 스태틱 메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벽면 표시를 해주고 앞에 텍스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이 컴포넌트 쪽이고요. 그리고 위 상단에 있는 게 툴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컴파일을 하고 저장하고 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가 있는 케이스에는 이 뷰포트라는 창으로 원하는 형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집하고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외에 이벤트 그래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블루프린트는 모든 것, 그러니까 노드가 연결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드들이 연결된 걸 보이는 저희 일반적인 명사로 그래프라고 해요. 노드들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근데 일반 그래프도 아니고 왜 이벤트 그래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냐면 블루프린트는 기본적으로 다 이벤트를 기준으로 시작이 돼요. 언제나.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시작점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 내부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긴 플레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블루프린트가 동작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의 이벤트고요. 네, 틱이라는 이벤트는 이
블루프린트가 매 프레임마다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벤트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단위로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벤트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 이벤트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테일 패널이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최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우측에 그것과 관련된 세부 속성들을 알려주는 것이 디테일 패널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스태틱 메시의 타이틀 텍스트 같은 경우 네, 변수 이름을 뭘로 할 건지 실제 텍스트는 뭘로 할 건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꿔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속성들을 우측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얘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모터리얼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매번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네.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이 블루프린트가 동작할 때 어떤 대상에 붙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로직을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걔랑 붙어 있으면 레벨에 붙어 있으면 레벨 블루프린트,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에 붙어 있으면 애님 블루프린트, 그리고 어떤 위젯에 UI에 붙어 있으면 위젯 블루프린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액터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 가상 세계 월드에 있는 어떤 배치될 수 있는 연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액터. 네, 그런 것들을 액터라고 언리얼 엔진에서 액터라고 부르는데요. 액터에 이제 블루프린트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액터 블루프린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네. 레벨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라는 거는 네, 지금 컨텐츠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이쪽 상단 툴바에 우리가 이 레벨을 열었잖아요. 이 레벨에 관련된 정보는 이 상단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이 가지고 있는 블루프린트를 확인하시려면 네, 툴바의 블루프린트에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 이걸 해주시면 네, 똑같이 이 블루프린트가 갖고 있는 정보들과 툴바와 이벤트 그래프 그리고 디테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벤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아까처럼 네, 비긴 플레이 같은 애가 이벤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이 시작됐다라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출력 값을 화면에 넣고 싶다. 헬로우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헬로우 전주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로 해놓고 실제 레벨을 실행하면은 네, 이쪽 상단에 헬로우 전주가 떴다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거 다시 볼까요? 네, 여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레벨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레벨 블루프린트고요. 그 외에 컨텐츠 브라우저 상에서 네, 뭐 보자면 어떤 네,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거는 액터 블루프린트고요. 액터는 아까 말했듯이 연기를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외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뷰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은 게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걔에 관련된 설정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할까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 붙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세팅해 주겠다라는 걸 처리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선 애니메이션에 내가 관련된 정보를 세팅할 거니까 애니메이션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그래프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젯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위젯, 그러니까 U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예쁜 걸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로딩 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 로딩 창이 언젠가는 보였다가 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로직을 이 위젯을 클릭하면 나오는 이 이벤트 그래프를 통해서 네, 보였다 안 보였다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그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버튼 같은 걸 우리가 여기에 배치를 했다, 위젯에 배치가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을 해주고 싶은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 이벤트가 클릭됐을 때, 눌려 있을 때, 손을 뗐을 때, 이 위에 뭐 마우스가 올라가 있을 때 등등등 해서 이벤트를 저희가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 그냥 로직만 짜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벤트 단위로 언제나 돌아가기 때문에 이벤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 중에서 좀 괜찮은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루프린트 예제 중에 블루프린트라고 이름이 붙은 레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오버뷰인데요. 이걸로 하시죠. 네. 블루프린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일단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간에, 액터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가 어떤 영역 내부로 가면 뒤쪽에 있는 다른 액터인 정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예제예요. 네, 이런 식으로 1대1로 어떤 블루프린트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다른 애한테 건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1대 다도 가능하고요. 여러 정구들의 불을 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어떤 다른 액터의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부기밤 맞은 캐릭터가 춤을 추는 것도 이런 것과 동일한 형태죠. 네, 그리고 좀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기믹인데, 네, 어떤 영역 근처로 가면은 갑자기 어떤 애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얘를 당겨라라는 식으로 뭐 이벤트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해보실 수 있도록 내리면은 얘가 반응하고 올리면 다시 꺼지고 이런 것들도 다 예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우시겠지만 여기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원하는 액터를 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편집을 열면 얘가 갖고 있는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리는데요. 이때 얘가 갖고 있는 구성을 한번 보면은 어떤 트리거 컬리전이라는 애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비긴 오버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트리거 컬리전이라는 애에 어떤 애가 오버랩이 끝났다. 겹쳐지는 게 끝났다라는 액션인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제가 동작을 하면은 가까이 가볼게요. 네, 지금 빨간색 불이 오른쪽에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오버랩이 시작되면은 한번 들어왔다가 오버랩이 끝나면 꺼지고. 네, 다른 이벤트들이 각자 호출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건 네,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우클릭하시면 중단점이라고 프로그래머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네, 걸었다 안 걸었다가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네, 보시면 근처로 가면 브레이크 포인트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스텝 인, 스텝 오버, 스텝 아웃 등으로 어떤 로직이 그 다음에 실행되는지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노드상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들은 되게 간단한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네 이 예제입니다. 네. 네, 실제 이 버튼을 밟으면 아예 다른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버튼을 밟으면 갑자기 키 처리가 이제 바뀌면서 저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게임으로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네. 얘를 납치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버릴 땐 가차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블루프린트로 만든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로 또 눈앞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항상 어떤 이벤트가 처리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예제들도 있으니 네, 콘텐츠 예제 쪽 잘 살펴보시면서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더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릴 건 레벨 스트리밍인데요. 네, 레벨 스트리밍. 네, 뭐 어떤 거냐면 레벨을 스트리밍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레벨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리얼 엔진에서 가상 세계는 항상 하나의 월드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레벨이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가상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마스터 레벨을 하나 두고 그 나머지들은 서브 레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마스터 레벨은 저희는 퍼시스턴트 레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저희들 음악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서버에 있는 그냥 MP3든 어떤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 내려받아서 듣는 게 음악 스트리밍이잖아요. 그것처럼 파일로 있는 어떤 레벨 정보를 필요할 때만 메모리에 올려놓는 걸 스트리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서브 레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 레벨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실 수 있도록 되게 간단히 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되게 요새 핫한 배틀 로얄 장르의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레벨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막 10kg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 레벨을 실제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있으면 그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필요에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실제 MMORPG들을 많이 플레이하실 텐데 MMORPG 보면은 내가 보이는 부분만 사실 좀 정해져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을들은 아예 올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마을에 있다가 B 마을로 이동한다. 그러면 A랑 B 마을 이동할 때 보일 만한 레벨만 올려놓고 그 필요 없는 레벨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B 마을에 도착하면 B 마을만 올려놓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한 레벨 스트리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희도 콘텐츠 예제 또 레벨 스트리밍 예제를 잘 만들어 두었는데요. 얘를 한번 플레이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월드에는 요 하나만, 네, 이 레벨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퍼시스턴트 레벨인데요. 이 레벨이 존재하고 다른 레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쪽으로 좀 더 전진을 하면은 네, 갑자기 보이지 않던 레벨이 짠 하고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네, 다른 레벨이 또 짠 하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전의 레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내렸죠. 불필요하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저희는 이게 짠 하고 등장하고 없어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제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실제 게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유저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몰입감 높은 게임을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눈앞 유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시되 다만 문제는 서버 레벨이 만약에 너무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서브 레벨이 또 너무 크면 메모리를 아끼려고 서브 레벨을 뒀는데 그 의미가 퇴색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